여러분,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때로는 부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성공했다고 믿었던 아들. 자랑스러웠던 그 아들이 어느 날 빚더미에 앉아 부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대로라면 다 끝입니다. 40년 모아온 노후 자금, 조용히 살고 싶었던 인생 이막은 무너지고 부모의 희생은 어디까지여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장. 성공한 줄 알았다. 김영수, 올해 70. 정년 퇴직 후 이제는 평온하게 인생의 뒷길을 걸을 줄 알았습니다. 곁에는 아내 이정숙 68. 두 사람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오직 하나 아들 성민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영수는 공장에서 기계 소음 속에 하루 12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늘 기름때로 물들었고 허리는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시장 좌판에서 팔을 다듬고 떡을 팔며 하루하루를 보탰습니다. 여행 한 번, 외식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었습니다. 좋은 옷, 좋은 가구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모든 돈은 아들 성민에게로 향했습니다. 우린 괜찮아. 성민이만 잘 되면 돼.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성민은 그 믿음에 보답하듯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실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총명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친척들도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큰 인물이 될 거야. 그 말이 부모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성민은 더 큰 꿈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유학 가고 싶습니다. 순간 집안이 술렁이었지만 결국 부부는 또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아둔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끌어와 아들을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성민이 꼭 성공해야 해. 우리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몇 년 뒤 성민은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유창한 영어, 넓어진 시야. 부모는 눈물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성민이 유학 다녀왔어. 이제 사업도 시작한다네. 곧 큰 사람 될 거야. 친구들은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 자식 하나 잘 키웠구먼. 이제 노후는 편안하겠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수와 정숙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 이제 고생 끝이다. 자식 덕 보며 살 날이 오겠지. 성민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새로운 아이디어, 투자까지 끌어모으며 빠르게 회사를 키워갔습니다. 부모는 매일 아들의 성공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투자자가 붙었다네. 이번엔 언론에도 나왔다네. 동네 구멍가게 앞 공원 벤치 위에서 영수의 입은 늘 자랑으로 바빴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민아, 부디 잘 되라. 너라도 우리 한을 풀어다오. 그 무렵 부부는 처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느꼈습니다. 평생 돈 걱정만 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젠 여행 한번 가야지. 성민이 자리 잡으면 우리도 좀 편하게 살자. 정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누려도 되지 않겠어? 하지만 그 모든 희망은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민의 자신감, 부모의 자랑, 동네의 부러움. 모두가 진실 같았지만
사실은 불안정한 모래 위의 성이었습니다. 영수와 정숙은 몰랐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들의 성공이 곧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희생이 보상받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장. 무너진 사업. 성민의 사업은 처음엔 화려했습니다. 사무실을 얻고 직원도 2~3명 뽑았습니다. 부모는 그 소식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진짜 사장님이구나. 정숙은 이웃들에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화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자금이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성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성민아, 내가 유학 갔다 와서 시작한 건데 아직도 돈이 더 필요하니?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자자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조금만 버티면 곧 큰 돈이 들어올 겁니다. 부모는 결국 적금 통장을 깼습니다. 괜찮아. 시작할 땐 다 힘든 거야. 우리가 도와야지. 하지만 두 번째 위기는 더 컸습니다. 제품 배송이 늦어지고 거래처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이 쌓였고 고객들의 항해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쌓여있던 서류 더미, 미납 고지서, 대출 독촉장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정숙은 매일 밤 불안에 잠을 설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만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세 번째 위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함께하던 동업자가 자금을 들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성민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끝난 것 같습니다. 순간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끝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영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성민아, 다시 차근차근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하지만 성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밥이 있어도 젓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평생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영수는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벌었어야 했나? 더 준비했어야 했나? 결국 우리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건가?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집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자취를 감추듯 방 안에만 틀어박혔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한테 돈 좀 더 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사업은 끝났습니다. 성공은 환상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습니다. 3장. 부모의 지갑. 성민의 입술에서 떨어진 그 한마디. 아버지, 어머니, 돈 좀 더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숙은 젓가락을 놓은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성민아, 지난번에 준 돈도 아직 안 갚았잖니.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이번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노후자금 다 털었잖아. 영수는 담배를 피워 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 남들 다 도와줘도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젠 안 돼. 더 이상은 우리도 버틸 힘이 없어. 우리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며칠 뒤 성민은 또다시 부모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초조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아버지, 은행 대출도 안 되고 거래처에서도 돈을 못 빌립니다.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영수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성민아,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언제까지 우리한테 기대려고 하니? 성민은 그제야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책임. 아버지는 평생 제 앞에 가족은 서로 돕는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 말씀이 다 거짓이었습니까? 정숙은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가 언제 이렇게 달라졌지? 며칠 후 집으로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성민 씨 빚 문제로 왔습니다. 보증인 되신 분이 여기 계시죠? 순간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성민 몰래 보증을 서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영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야? 성민아, 너 이걸 어떻게 한 거냐?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밤늦게 부부는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숙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가 더는 감당 못해요. 저 아이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영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 피를 나눈 자식인데 우리가 버리면 안 되지 않나? 정숙은 눈을 똑바로 뜨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아들을 돕는 게 아니라 아들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성민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빚쟁이들이 집을 서성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빚 갚아라.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냐? 정숙은 창문 틈새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말로란 말인가? 부모의 지갑은 끝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갑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가족의 갈등과 끝없는 절망뿐이었습니다. 4장. 부서진 가족.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던 어느 날, 영수의 집 거실은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영수, 정숙, 그리고 성민.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피하듯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아, 이젠 그만하자. 너도 내 힘으로 일어서야 해. 성민은 씩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힘으로? 어머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다들 부모 도움 받아서 살잖아요. 왜 저만 안 되죠? 영수는 그 말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성민아, 내가 언제부터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 우리가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게 내 본심이냐? 성민은 고개를 돌린 채 냉정하게 내뱉었습니다. 그건 부모 마음이지 제 선택 아니잖아요.
순간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어머니 아버지가 널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기나 하니? 성민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며칠 뒤 딸 미정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성민의 여동생, 올해 42. 멀리서 결혼해 잘 살고 있었지만 부모의 상황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성민 오빠 빚 때문에 집까지 잃게 생겼다면서요? 정숙은 눈가가 붉어져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빠가 계속 돈을 가져갔어. 아버지랑 나는 이제 더는 힘이 없어. 미정은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오빠가 제정신이에요? 부모님 노후자금 다 털어가고 이젠 집까지. 그날 저녁 네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미정은 오빠를 향해 날 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제발 정신 차려. 부모님 인생을 망치고 있어. 성민은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너는 편하게 살아서 몰라. 사업이 얼마나 힘든데. 부모님은 원래 자식을 위해 사는 거야. 당연한 걸 왜 난리야? 미정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당연해. 부모님은 종이 아니야.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늙은 분들이야. 이제는 좀 쉬셔야 할 거 아니야. 정숙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 좀 해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집이 이렇게 돼야 하니. 그날 밤 영수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아들을 저렇게 키운 게 내 죄인가?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던 젊은 시절의 네 식구가 있었습니다.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집 앞에는 또다시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큰 소리로 욕을 퍼붓고 초인종을 마구 누르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웃들은 창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댔습니다. 저 집 아들이 또 사고 쳤대. 부모는 참 억울하겠다. 평생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정숙은 그 소문이 너무나도 치욕스러웠습니다. 집안에 숨어 앉아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욕설 소리는 벽을 뚫고 계속 들려왔습니다. 가족이란 울타리. 서로를 지켜줘야 할 그 울타리는 이제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분노와 절망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장. 아버지의 선택. 늦은 밤 영수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통장과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땀 흘려 모은 돈. 이제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선 겨울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영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뭘 해야 옳은 거지.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더는 안 돼요. 우리도 늙었잖아요. 당신 무릎도 성한 데 없고 나도 허리 아프고 이젠 우리 자신을 생각합시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알아. 근데 내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둘 수 있겠나? 정숙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아버지가 아니라 호구예요. 지금 우리가 도와주는 건 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아들을 망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성민을 불렀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버지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성민아,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없다. 성민은 당황한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내 빚을 막아주느라 평생 모은 돈 다 썼다. 집까지 잃을 뻔했어. 이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순간 성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어릴 적부터 공부만 하라고 해서 저는 아무것도 못 배웠잖아요. 결국 지금 이 꼴 난 것도 부모님 탓 아닙니까? 정숙은 충격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 성민은 분노에 차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아버지란 이름으로 아이를 버릇없이 만든 건가?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선택을 해야 해요. 아들을 붙잡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을 찾을 건지. 둘 다는 안 됩니다. 영수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엔 깊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수는 성민을 불러내 카페에 앉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가운데 아버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민아, 아버지가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아온 거 너도 알 거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내 빚을 더는 대신해 줄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는 내가 선택해라. 성민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부모 자식 인연 이제 끊읍시다. 그 순간 카페 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성민을 안고 웃던 사진. 첫 운동회에서 아들이 달리던 사진. 졸업식 날 뿌듯하게 서 있던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눈물이 번져 사진이 젖어갔습니다. 정숙은 남편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아들을 내려놓읍시다.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영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나도 나를 지켜야겠다. 아버지의 선택. 그것은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식 스스로 서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가족의 인연이 남을지 아니면 완전히 끊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6장. 끝나지 않은 굴레. 아들을 단호히 뿌리친 지 한 달. 영수와 정숙의 집은 잠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늦은 아침 함께 시장에 다녀오고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며 서로 웃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정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쿵쿵쿵. 정숙은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초췌한 얼굴의 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사채업자들이 절 죽이겠다고 합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정숙은 순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모성애는 그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민을 집 안으로 들이고 말았습니다. 영수가 퇴근하듯 밖에서 돌아와 그 모습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숙 씨, 내가 뭐라 했어? 이젠 끝이라고 했잖아. 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꾸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아들을 내쫓아요? 저 꼴 좀 봐요. 굶고 얻어맞고 다 무너진 애를. 성민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발요.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그 순간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 야, 여기 숨어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안 내놓으면 가족까지 가만 안 둔다. 정숙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정말 우리까지 해치겠다는 거 아냐? 영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아,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아버지가 막아줄 수 있는 한계를 너도 알지 않느냐? 성민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끝이 나기나 할까요? 아들은 계속 우리한테 기대고 빚쟁이들은 계속 쫓아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영수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굴레야, 굴레. 우리가 자초한 굴레일지도 모른다. 우린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아이를 올가매고 결국 우리까지 올가맨 거다. 며칠 뒤 성민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빚독촉 전화와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은 떠났고 남은 건 빚뿐인데. 영수는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지. 더는 아들에게 기대지도 끌려가지도 말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굴레.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이 오히려 부모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굴레를 끊어낼 수 있을지. 그것이 남은 노부부의 마지막 과제가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부모의 사랑, 끝없는 질문. 밤은 깊었습니다. 영수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손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성민의 웃는 얼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해맑게 웃던 아들의 모습. 그때만 해도 세상에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정숙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 키운 걸까요? 영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린 우리대로 최선을 다했지. 다만, 사랑이 지나치면 아이를 단단하게 하지 못한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 거지. 정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아픈 게 부모 마음이야. 아무리 잘못해도 아들이니까. 죽었다는 소식이라도 들으면 난 그 순간 숨도 못 쉴 거야.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끝내 자식을 놓지 못하는 법. 며칠 뒤 집 앞 우체통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성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제가 제 발로 살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멀리 떠납니다. 연락드릴 수 없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부디 건강하세요. 성민드림. 정숙은 편지를 부여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 마지막 일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돌아올까요? 영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지. 다만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수군댔습니다. 그 집 아들이 또 사고 쳤대. 부모가 너무 퍼줬지 뭐. 하지만 영수와 정숙은 이젠 그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몫이고 부모의 삶은 부모의 몫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하지만 끝이 없다는 건 때로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선에서 끊고 어느 선에서 붙잡아야 할까? 그 답은 누구도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부모도 한 인간이라는 것. 자식을 위해 희생했더라도 남은 삶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자식의 빚과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굴레를 끊어낼 용기. 그것이 때로는 부모의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